안녕하세요. 최근 젖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인터넷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의사이자 동시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논문들을 읽어보고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한 4편 정도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뉴스에서 나왔던 연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플라스틱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PPSU 제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열탕 소독을 했는데 왜 유해 물질이 더 나오는지, 자외선 소독기를 쓰면 PPSU 제재가 위험한 건지, 그리고 열탕 소독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건지, 플라스틱을 아예 안 써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깔끔하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함께 보실 논문은 이번에 최근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그 논문인데요. 제목은 폴리프로필렌 제제의 젖병으로 그 분유를 제작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는 PP 제제라는 겁니다. 폴리프로필렌 제제로 만든 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논문 내용을 보시면 이거의 실험 방법은 이 젖병과 같이 생긴 거를 95도씨에서 5분 정도 살균 소독한 이후에 30분 동안 말리고 물을 넣고 60초 동안 이렇게 70도씨의 물을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실험하는 거였는데요. 결과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과를 함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조군 정상적인 그냥 물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험했던 그 PP 제제 젖병을 위와 같이 한 이후에 했더니 이건 10가지 브랜드 제품들인데요. 거의 10의 7승, 10의 7승이면 거의 1000만 개 단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이 1000만 개가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면 이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2019년에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가에 대한 거를 통계적으로 예측한 거였는데, 미국인들이 하루에 먹는 섭취하는 음식들의 음식과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연간 섭취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연간 성인이 39,000에서 52,000개, 그리고 숨 쉴 때 우리가 노출되는 것까지 합치면 최대 12만 개. 여러분, 이 12만 개가 연간입니다. 이번 연구 논문에 나온 것은 이 1리터에 1000만 개 단위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시면 이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인의 일반적인 섭취량의 2600배 가량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아니면 뭐 물을 잘못 써서 그러냐? 왜냐하면 실험이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온도를 한번 바꿔보고 쓰는 물을 바꿔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미세먼지가 물을 이 소독된 물을 썼을 때와 그리고 일반 수돗물을 썼을 때인데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소독된 물과 그 분유를 탔을 때에 대한 건데 이것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뭘 쓰는지, 그러니까 물이나 아니면 분유를 타느냐의 차이와 상관없이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온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세
플라스틱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70도를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권고받기를 분유를 탈 때 70도에서 끓이라라고 하잖아요. 70도씨 물에서 분유를 타라고 하잖아요. 요 이후로 돼야지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70도의 기준은 WHO에서 만든 분유 타는 이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도씨 정도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단위 자체가 이 천만을 첫 이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속도량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40도, 50도에서 나오는 양과 70도에서 나오는 양은 이게 기울기는 크지, 이 높이는 크지 차이 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높은 온도에 노출될수록 엄청나게 많은 배출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다른 논문을 먼저 보시면 PPSU 제제에 대한 건데, PPSU가 UV 살균 소독을 하면 그 환경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논문을 함께 보시면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PPSU 제제를 젖병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안전성 테스트에 관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짧게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 PC 제제, 우리가 이제 BPA가 검출돼서 더 이상 젖병으로 생산이 금지된 거는 이렇게 산으로 좀 이게 그 스트레스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온에도 노출시켜보고 굉장히 강한 산성과 알칼리성 모두에 이렇게 노출시켜봤을 때 PC 제제는 확실히 BPA를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트리탄 제제, PES, PPSU 제제는 검출이 전혀 안 됐고요. 대신 TPA라는 것이 트리탄에서는 약간 검출됐고, BPS와 DHBP가 PES와 PPSU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리미트 오브 디텍션이라고, 우리가 한계치로 둔 그거 이하로 아주 미량 검출됐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BPS나 BPSCC, DHBP 같은 것이 약간 검출되기는 했으나 이 엔도크라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그 내분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젖병 제제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논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에 그 전에 나온 논문인데, BPA가 검출되는 플라스틱에서 그 에스트로겐 액티비티, 그러니까 그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되는 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으나, 그 BPA 프리 제품들에서 실제로 이런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BPA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냐에 대한 연구였는데, 결론만 보시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에스트로겐 효과가 있다는 건데, 먼저 실험 논문을 먼저 보시면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렇게 그 셀 베이스드 에세이, 이 어떤 BPA를 검출하거나 어떤 그 물질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그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세포들을 둔 다음에 이 다른 플라스틱에서 사용된 물을 탔을 때 에스트로겐 효과를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냐, 여기서 나온 물을 탔을 때 이거 호르몬 교란 작용이 있는가를 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또 확증했냐면, 물을 탄 다음에 ICI라고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억제하는 물질을 그 다음 투여해 봤을 때 그것이 억제되느냐를 봐서, 이게 이 그 젖병에서 나온 물 때문에 생긴 그 에스트로겐 이펙트구나라는 거를 본 것인데,
PC 제재는 확실히 높게 됐다가 ICI를 투여하면 떨어졌죠. 이것도 PC 제재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그러면 BPA 프리라고 하는, 여기 물론 트리탄 제재도 있고 뭐 아크릴 제재도 있고 PES 제재도 있는데 검출이 됐습니다. 이 검출되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UV 살균기를 쓰면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UV 살균 소독을 하면 호르몬 교란 물질이 나온다. 근데 UV 살균 소독과 상관없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UV 살균 소독을 하면 더 위험해졌지만 살균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BPA가, 이 논문의 결론은 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린,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된 트리탄 제제의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됐어요. 여기 초록색 그게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온 세 가지가 COC, COP, 그리고 초록색 트리탄 제제였습니다. COC, COP는 사실 제가 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에 대해 잘 아시는 이 관련 전문가분이 계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쨌든 그린, 이거예요. 이거 초록색 버틀로 하면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또 UV 살균기, 그러니까 UV를 쬐봤을 때 색깔에 따라서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라서 얼마나 그게 투과되느냐를 봤는데, 이 그린 보틀이 아니다, 이거 어디 갔지? 얼마나 투과되느냐를 본 게 있는데 초록색이 굉장히 낮게 투과가 됐었어요. 어디 있는지 제가 안 보여서 여기 있네요. 1.1 이렇게, 이건가요? 아주 적게 투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트리탄 제제는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서 결론은 PC 리플레이스먼트, 이게 BPA 프리 제품이라고 해서 ER 디펜던트 셀 시그널링,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액티비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BPA가 없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품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안 됐으므로 우리가 EA 프리 BC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이펙트가 없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자라는 게 여기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초록색 보틀에 대한 참고인데 초록색이라고 해서 트리탄 제제에서는 검출이 안 됐지만 초록색 아크릴로 된 와인 고블릿,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또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그래요. 논문에서 권고하는 거는 굳이 초록색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아예 UV가 들어가도 검출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그냥 개발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논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열탕 소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열탕 소독을 하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열탕 소독은 감염 예방을 위한 것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손에 우리가 막 음식을, 예를 들면 고기를 요리한다고 돼지고기를 만졌다가 그 손에서 우리가 막 박테리아 같은 게 손에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젖병에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 위험하니까 열탕 소독을 하고 분유를 탈 때도 70도씨 이상 물에서 섞어서 거기는 박테리아를 죽여라 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이 개발됐을 때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탕 소독은 감염 예방만을 위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젖병을 가지고 아이에게 줄 때
우리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만 나온 연구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감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PP 제제병은 열에 노출될 때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 그리고 BPA 프리 제품이라고 해서 호르몬 교란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리고 PPSU 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르몬 교란 물질은 UV 살균 여부와 상관없이 배출된다. 제가 논문에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UV 살균을 할 경우에 더 많이 배출된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문에서 본 그 실험 결과에서는 초록색 트리탄 제제 그리고 COC, COP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에서는 E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액티비티가 없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자면 플라스틱 적변을 우리가 만약에 쓰고 있다면 분유를 타기 전에 한번 꼭 씻어주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열탕 소독을 하면 고온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써야 된다면 고온에 노출되고 나서 한번 씻어줘서 혹시나 그 잔여로 남아있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버려주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젖병 소독기를 꼭 써야 한다면 색깔이 있는 트리탄 제제를 쓰자라는 거고 이건 사실 뭐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아기에게 실리콘 제제로 먹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웬만하면 플라스틱 이외의 제제를 쓰자. 실리콘 제제나 유리를 쓰자. 이 두 가지 다 써봤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 주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볍기도 하고 뭐 투명해서 안에 눈금을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것이 가진 위험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젖병을 쓸 때는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서 써보는 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스틱들의 종류, 그러니까 PP, PPSU, PES, 그리고 나왔던 것들, 다른 것들 제가 검색해보고 나오는 게 있다면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드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